백세 김두석 회장은 80살이 넘은 또래들이 모두 요양원에 들어갈 때도 혼자 살며 자신의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공원을 2바퀴 걸었고 아침 식사는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계절 채소로 차려 먹었죠. 김 회장의 건강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요즘 아들 부부 앞에서는 일부러 건강이 좋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굽히고 지팡이를 짚은 채 무릎이 아프다고 신음하며 걸었어요. 아들 김준호와 며느리 박미영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떠세요? 약은 드셨어요? 며느리 박미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러 기침을 2번 하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 내가 챙겨준 영양제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구나. 박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김 회장은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준 것이 김 회장의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바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를 잘 모시라며 며느리에게 당부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변해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특별히 좋은 한약을 지어왔어요. 이걸 드시면 기력이 좋아지실 거예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리를 뜨자마자 한약을 싱크대에 모두 버렸어요. 그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이나 약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심스러운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오후 김 회장은 낮잠을 자는 척하며 방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붙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이 생긴 김 회장은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자신의 방 문 위, 침대 밑, 심지어 평소 앉는 소파 아래에도 작은 부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하나를 떼어내 살펴보았어요. 빨리 사라지소서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분명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저주의 부적이었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생각하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준호가 취직하기 어려울 때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고 결혼할 때는 큰 아파트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보답이었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군.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며느리의 본색을 알았으니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준호는 착한 아이였지만 아내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나약함이 있었어요. 김 회장은 아들에게 진실을 바로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했죠. 그보다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아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첫 해 저주를 발견한 날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인 변호사 정민수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박미영이 놀란 듯 물었어요. 오래된 친구 좀 만나러 가려고. 점심때쯤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김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모자라도 쓰고 가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김 회장은 그 속에 숨겨진 가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김 회장은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그의 자세는 바로 펴졌고 목소리도 힘차게 변했어요. 강남 법무법인 정의로 가주세요. 1시간 후
김 회장은 변호사 정민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서로의 인생 굴곡을 함께 해온 소중한 벗이었죠. 자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정민수는 김 회장이 건네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 이제 행동해야 할 때야.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준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싶네. 물론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문제 없겠지?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충격받을 텐데 괜찮겠나?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내 정민수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며느리가 집 곳곳에 붙여놓은 거야.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저주의 부적이지. 이런 며느리에게 더 이상 인정을 베풀 이유가 없어. 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자네 결정이 옳은 것 같네. 서류 절차는 내가 처리하마.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끝날 거야.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내 재산 대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어. 그렇게 하지. 준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건가?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작은 상가 건물 하나는 남겨둘 생각이야. 아들은 죄가 없으니까. 다만 며느리와 함께라면 그 재산도 물거품이 될 테니 이혼 후에야 물려받을 수 있게 조건을 달아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회장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믿었어요. 며느리의 탐욕에서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미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제가 영양 듬뿍 담긴 식사를 준비했어요. 밖에 나가셔서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김 회장은 식탁에 앉았지만 식사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박미영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김 회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김 회장은 정민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제 아들 부부에게 통보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어요.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았다. 다음 주까지 짐을 싸서 나가야 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박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집이었어. 결혼 선물로 준 것뿐이지 명의를 너희에게 이전한 적은 없잖니. 박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희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김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월세방은 구해놨다. 강남은 아니고 변두리지만 젊은 부부가 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야. 준호는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난 이만 방으로 들어가겠다.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하자. 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박미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아버지가 미쳤어. 우리 집을 팔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어요. 이제 며느리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방문 틈으로 아들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해? 당신 재산인데? 박미영이 준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 명의야. 어쩔 수 없잖아. 뭐, 어쩔 수 없다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을 팔아버렸는데 그게 다예요?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퇴근하고 아버지와 다시 얘기해 볼게.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당신, 박미영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박미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김 회장의 방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아버님, 나와보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김 회장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며느리?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집을 팔다니요? 박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김 회장은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김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자네가 집안 곳곳에 붙여놓은 그 부적들은 뭐지? 박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이거 말일세, 빨리 사라지소서라.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였나? 그건 아니에요. 그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박미영의 말은 더듬거렸습니다. 거짓말은 그만두게.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내 것이 될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박미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버님은 악랄하시네요. 우리를 길바닥에 내쫓겠다는 거예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길바닥이 아니라 월세방이야.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아버님이 건강하신데도 아픈 척 연기하셨다는 것도요. 박미영이 협박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아들에게 내가 왜 그런 연기를 했는지도 함께 말해주겠나? 자네가 내게 붙인 저주의 부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순간 박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을 뛰쳐나갔어요. 오후 준호가 일찍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우리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앉아라. 준호는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집을 파셨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내 며느리가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있잖아요.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김 회장이 물었어요. 내가 출근한 후 며느리의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랄 거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가 뭘 잘못했는지.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직접 깨달아야 할 문제야.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 것 같지 않구나. 준호는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세요. 아들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방에서 부부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미쳤다고. 우리 집을 팔아버렸는데 그냥 넘어갈 거야? 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한테 대들어? 법적으로는 아버지 소유니까. 어쩔 수 없잖아.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남편이야. 나 이제 못 참겠어. 박미영의 울부짖음과 함께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박미영은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웠지만 더 큰 상처에서 아들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사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준호와 박미영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마주치면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직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토요일 아침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박미영은 짐을 싸는 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불평을 쏟아냈어요. 이런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 가다니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준호는 침묵을 지킨 채 묵묵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눈빛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김 회장은 자신의 짐을 따로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미리 계약해 두었고 오늘 그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따로 사실 건가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부부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테고 나도 좀 쉬고 싶구나. 준호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다. 김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준호, 빨리 와서 이것 좀 옮겨줘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각자의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회장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했고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지쳐갔고 통화 중에 박미영의 불평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김 회장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자 지친 얼굴의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갑자기 웬일이니? 김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김 회장은 차를 끓여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미영이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늘 짜증을 내고 저보고 무능하다고 비난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말까지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구나. 게다가 오늘은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김 회장이 받아든 것은 바로 저주의 부적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미영이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단다. 내 아내가 우리 집 곳곳에 붙여놓은 부적이야.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저주의 부적이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이에요? 미영이가 이런 짓을. 그래서 내가 집을 판 거야.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단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준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법이지. 김 회장이 위로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이 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결정이라면 존중한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렴. 충분히 생각했어요. 더 이상 미영이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라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집에서 묵었어요. 김 회장은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잔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깊은 이야기는 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한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미영이와 확실히 이야기하고 올게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편이란다.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어요. 아버지, 미영이와 이야기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됐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부적 이야기를 꺼내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고 정리할 게 많아요. 아버지, 제가 잠시 아버지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올 수 있단다. 통화를 마치고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은 것은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쓰라린 경험이 더 큰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법이니까요.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김 회장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서서히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아침 5시 김 회장은 평소처럼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물론이지. 하지만 왜 갑자기? 준호는 머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100살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궁금해졌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김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함께 가자. 아버지와 아들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보다 조금 느린 걸음으로 아들과 보조를 맞추었어요. 아버지, 정말 건강하시네요. 제가 숨이 차는데 아버지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으시네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습관이 만든 결과지. 30년 넘게 매일 이렇게 걸었으니까. 아버지, 진짜 아프신 게 아니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아픈 척한 거였다. 내 아내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었거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믿었을 것 같으냐? 김 회장이 물었어요. 아마 내 아내 편을 들었을 테지. 내가 직접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을 거야.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미영이에게 빠져 있었으니까요.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공원을 한 바퀴 돈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준비해온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아들에게도 건넸어요. 아들아,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야. 과거의 실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김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만약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도 미영이의 본 모습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배우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김 회장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 회장은 현미밥을 짓고 준호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단다.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정말 단순하네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거든. 김 회장이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의 건강관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식재료 선택까지 김 회장은 아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전수했어요. 준호는 열심히 메모하며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를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단다.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꾸나. 김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편 박미영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준호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위자료로는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고 화려했던 그녀의 일상은 서서히 흐릿해져 갔어요. 어느 날 저녁 박미영은 과거에 자신이 붙여두었던 부적들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점집을 찾아갔을 때 주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런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요. 조심하시오. 그때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죽음을 바라며 저주를 걸었지만 결국 파멸한 것은 자신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기며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화려하고 분주했던 일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준호는 이 소박한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음식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다 내가 만든 거냐? 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현미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제철 나물 반찬들입니다. 어떤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회장은 한 숟가락 음식을 맛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구나. 이제 내가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죠. 이제 저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와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아들아, 난 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 회장이 문득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잖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기 쉬운데 넌 오히려 더 강해졌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었다. 난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아버지의 작은 부동산 관리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아버지, 오늘 계약서 검토해 놓을게요. 저녁에 뵈어요. 준호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준호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더욱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에 김 회장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그날 오후 김 회장은 변호사 정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차분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자네 결정이 옳았던 것 같네. 정민수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많이 성장했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지. 그런데 유언장 거는 어떻게 할 건가? 아직도 대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생각인가?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조금 변경하려고 해. 반은 아들에게 상속하고 반은 기부하는 걸로. 정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아들이 이제 재산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젠 그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한편 박미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어요. 화려했던 과거의 생활은 꿈처럼 사라져버렸고 그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박미영은 우연히 거리에서 준호와 김 회장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박미영은 그들을 보며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녀가 탐냈던 것은 결국 허상이었고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욕심과 저주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1년 후 김 회장은 자신의 10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준호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였어요. 김 회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준호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김 회장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제가 아버지처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강의도 듣고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작은 건강상담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될 거예요. 준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김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 회장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더 강해진 아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김 회장과 준호는 이제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의미 있는 삶을 이어나갔어요. 특히 준호가 시작한 건강상담센터는 많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김 회장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 강의를 종종 했습니다. 박미영이 저주로 바라던 김 회장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 자신의 꿈과 희망이 죽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는 깨달음을 그녀는 너무 늦게 얻었어요. 결국 김 회장의 지혜와 결단력은 아들을 구했고 가식적이고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본색은 드러났습니다. 선한 마음과 진실한 삶은 언제나 보상받고 악한 의도와 탐욕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100세를 넘긴 김 회장의 삶은 지혜롭게 살아온 한 인간의 승리였고 그 지혜는 이제 아들 준호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김 회장의 103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천천히 걷는 두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백발의 노인과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걸음이 더 가벼워 보이시네요. 준호가 김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따라 더 좋은 날씨라 그런가 보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공원 한쪽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미영이 아닌가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친 표정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아버지, 미영이에게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준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어요.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법이야. 이제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랄 뿐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 회장의 지혜는 언제나 깊었어요.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준호의 건강상담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지혜가 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은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내 삶의 가장 큰 보물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들과 이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이다. 100세를 훌쩍 넘긴 김 회장의 삶은 계속되었고 그의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욕심과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만 진심과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